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 자, 지난 시간에 음식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중요한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걸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에 관한 법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어,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 제사 드리는 여러 가지 자세한 그 법규들이 거기에 나오고 그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 또 제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채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11장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건강이죠, 건강. 우리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구별해 먹으라는 거예요, 구별해.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가려서 먹어라. 응?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구별해 먹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음식을 가려 먹을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생명체들은 음식을 구별합니다. 소는요, 절대로 독초 안 먹습니다. 아무리 독초가 이렇게 그 숯불 속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건 다 뜯어 먹어도 독초는 절대 안 먹어요. 소가 가려 먹을 줄 알거든요. 그 미물인 이 짐승들도 음식을 가려 먹을 줄 아는데 인간이 되어 가지고 음식을 가려 먹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절대로요. 자기에게 해로운 그 독초는 안 먹습니다. 아무리 뭐 화려하게 이렇게 색깔을 변장을 해놓고 그렇게 먹으라 해도 절대 안 먹습니다. 가려 먹을 줄 알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다 먹어. 자기에게 해롭고 자기 건강을 무너뜨리는 그런 부정한 음식인데도 그걸 맛있다고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말이에요. 그 짐승만도 못해요, 그 인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인간의 그 불행한 일들이요. 결국은 채식이 답이에요, 채식. 지금 가축의 여러 가지 병들이 많죠. 구제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광우병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닭들도 그냥 그 동물복지권을 인정하지 않아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 안에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키웁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키운다니까. 조그만 농장 안에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을 벌어주는 어떤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사악한 면이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생명인데 생명으로 대해야 되는데 생명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고기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자기 돈을 벌어주는 고기 덩어리. 절대 생명으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1달러 투자하면은 10달러, 20달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딱 한두 달 만에 1달러 투자하잖아요. 병아리 사가지고 이렇게 사료 먹여가지고 주요 목소리 해가지고 막 키워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출하하시면은 10달러를 손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0달러, 20달러를. 그러니 농부들이 환장하겠죠. 누가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 돈이 된다 할지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성장 촉진제 넣고 그 GMO 사료로 만든 거 그거 먹으면 사람들 건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예? 건강이 무너진다니 말더니 나는 돈만 벌으면은 뭐 어, 최고다. 뭐 이런 자세로 지금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에 그 참 보양식이었던 여름은 뭐 우리가 이제 중복이나 말복 때, 초복 때 삼계탕 끓여 먹잖아요. 옛날에는 참 그게 보양식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드시면 안 돼. 그 속에는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고요. GMO 옥수수 사료로 키운 거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 어쩌다 한번 먹는 거야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뭐 맛있다고 뭐 자주 먹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닭들도 건강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전염병이 그러면 전염병이 돌면요 순식간에 수만 마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닭이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사료 안에 아주 강력한 어, 뭐죠? 그 항생제를 넣습니다. 강력한 항생제, 그다음에 성장 촉진제, 그다음에 GMO 사료. 요 범벅을 해가지고 닭에게 먹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키워진 닭을 여러분 드셔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름에 되면은 또 남녀 선교회에서 또 닭 먹으러 간다고 그러고 또 안 갈 수도 없고 참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해도요 깨닫질 못합니다. 정 닭 드시고 싶었거든. 곡식 그 풀맥에서 키운 곡식묘에서 키운 그냥 우리 가족처럼 키워가지고 옛날에는 닭이 가족이었어 한 가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먹다 남은 거를 꼬꼬꼬꼬 꾸꾸꾸 하면 이제 쫙 놀던 닭이 막 날아와요. 그러면 남은 음식을 이렇게 줬잖아요. 쌀 좀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 닭은 우리 몸에 아주 유익하고 우리 건강에 유익한 거죠. 그런 닭을 구해서 드시란 말이에요. 그런 닭을. 음? 그런 닭을 구하기 어려워요. 전부 다 케이지에 다 가둬가지고 어? 항생제, 독한 항생제, 그다음에 성장 촉진제, 그다음에 GMO 옥수수, 그다음에 사료 렌더링으로 만든 그 사료를 먹여가지고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하는 그 닭을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게 맛있다고. 그러니 어찌 건강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축도 지금 건강치 못해요, 가축. 닭도 건강하지 못하고 돼지도 구제액에 걸리고 소는 광우병에 걸리고 그래서 이 가축병 문제를 해결하는 건 채식이 확실한 답이에요. 환경 문제도 채식이고요. 첨가물요. 각종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뭐냐면 채식입니다. 채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어요. 또 혈액 문제도 지금 혈액이 좀 다 썩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혈액이 지금 굉장히 찐득찐득해요. 왜냐하면 기름진 걸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피가 이게 맑아야 되는데 찐득찐득 해가지고 혈액이 그 혈관을 통해서 잘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채식하잖아요. 그럼 피가 맑아져요. 근데 그 혈관을 통해서 잘 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순환기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채식이 확실한 답인 것이 채식. 근데 고기를 먹고 기름진 거, 튀긴 거, 뭐 이런 거 드시면은 피가 찐득찐득 해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그 피가 잘 안 흘러가요. 그럼 순환기에 그 혈관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유전자 문제도 채식이 확실한 답이고요. 거친 성품도 채식을 하면은 온순해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채식하는 동물들은 전부 다 온순합니다. 육식하는 동물은 전부 다 잔인하고 사나워요. 이게 음식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성품도. 그다음에 수명 문제도 채식이 확실하다. 여러분 채식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거의 1000살 살았잖아요. 1000살. 성인병 문제도 채식이 확실한 답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병, 채식이 확실한 답이에요. 그다음에 비만 문제, 채식하면은 살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주의력 문제, 주의력이 산만한 애가 있잖아요. 채식하면 확실히 달랍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생겨요. 그다음에 폭력 문제, 채식이 확실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식하면 성품이 온유화된다. 온순해져요. 그다음에 지능 문제, 채식하면은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피가 맑기 때문에 피가 잘 돌기 때문에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요. 그 공부 집중력도 생기고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이 지능의 문제도 결국은 채식이에요, 채식. 2010년도 세계 암 발생 비교를 조금 이제 옛날 자료긴 합니다만은 WHO에서 발표한 것인데 전체 암 1위가 덴마크, 2위가 아일랜드, 3위가 호주예요. 전부 다 육식하는 그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육식을 하는 거, 육식. 한국은 23위야. 지금은 이제 한국이 거의 뭐 1등, 2등, 3등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대장암이 지금 2010년도에는 헝가리가 1등이고 크제크가 뭐 슬로바키아 이렇게 됐는데 대장암 발생률이 지금 대한민국이요 수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0년도에는 16위였지만 지금은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부동의 1위야. 대한민국이. 그 이름도 찬란한 대한민국이 대장암 발생률이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1등. 주변에 많은 대장암 걸린 사람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고기예요, 고기. 붉은 고기 먹어서 반드시 이 암에 걸립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간암에 걸린 10년도 잘했는데 간암이 1등이 몽골이에요, 몽골. 간암이.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요, 절대로 채식 안 합니다. 채식하라 그러면 아니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채식을 하라고 하냐. 채식은 그 짐승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 이 몽골 사람들은 그 뭘 해서 먹냐면요. 양을 키워 아주 목축을 해가지고 그 양고기, 양젖 그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전에 채식이 없어요. 채소가 없다니까요. 제가 울란바토르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가서 지금은 이제 채식 조금 보편화되려고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갔을 때는요. 이 채식하라 그러면은 짐승들이나 먹는 거를 왜 사람 보고 먹으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그런데 이 몽골 사람들이 간암의 1등입니다. 이게 육식에서 그런 거예요. 육식에서. 근데 위암은 2등이에요. 2등. 근데 왜 2등? 원래는 1등인데 원래는 위암도 이 몽골이 1등이에요. 근데 왜 2등이냐? 간암에 걸려서 일찍 죽기 때문에 위암이 걸리기 전에 간암에 걸려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위암이 2등이에요. 원래는 몽골이 위암도 1등이라니까. 이 몽골 사람들이요. 젊을 때에는 아주 굉장히 쭉쭉빵빵이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남편 혼자 보내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안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몽골의 이 젊은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 많은지 몰라요. 진짜 쭉쭉빵빵이라니까. 그래서 몽골의 남편 혼자 보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들이 20대 지나고 30대만 지내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퍼져버려요. 이렇게. 뚱뚱해 이렇게 퍼지다가 40대가 되면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몽골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위암 조금만 더 오래 살면 위암이 걸릴 텐데
위암 걸리기 전에 가난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식 문제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육식만 하기 때문에 이 몽골 사람들이 온갖 병에 노출돼 가지고 병에 시달려가 일찍 죽어버려요. 종교별, 지역별 음식 문화와 건강 수명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모든 종교들이 음식을 가립니다. 힌두교 채식이죠. 불교 채식이죠. 이슬람 채식입니다. 유대교는 구별주의입니다. 절대로 이 돼지 안 먹어요. 돼지. 돼지고기는 굶어 죽을지언정 입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몰몬교도 구별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고 채식을 특별히 하는 이런 종교인들은 전부 다 암을 비롯한 질병이 적습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해요. 근데 이제 캐톨릭은 잡식이죠.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정교회도 아무거나 먹고 개신교도 아무거나 먹고 무슬림도 잡식이죠.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은 암을 비롯해서 질병이 창궐해요. 온갖 병에 노출돼 가지고 이제 한 60만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의료진에 둘러싸여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몽골이 아까 말씀드린 육식주의인데 수명이 40대 평균 45세 한 50대밖에 안 돼, 이 사람들. 몽골 가면 전부 다 젊습니다. 노인이 별로 없어요. 그냥 노인 되기 전에 다 죽으니까 아주 단명하죠. 에스키모는요, 육식주의. 수명이 3, 4 가장 짧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가 하면 육식만 하기 때문에. 에스키모는 거기 동토기 때문에 채식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일찍 죽습니다. 산시성이 그 중국의 상시성에 그 이상하게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전부 다 기형아를 낳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채식을 안 해요. 거기가 산시성이 굉장히 돌로 만들어진 돌투성이 이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질 수가 채소를 키울 수가 없는 땅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그 방목해 가지고 그 고기, 양고기하고 우유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채소를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형아 출산율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걸 알고 중국 정부에서 그 채식을 제공했어요. 그랬더니 기형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푸른잎 채소 그것이 우리 그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푸른잎 채소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요, 반드시 푸른잎 채소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포 분열이 건강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푸른잎 채소를 먹지 않으면은 이 세포 분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산모가 만약에 채소를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기형아 출산합니다. 이 산시성에 좋은 이해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고기를 좋아하고 이 푸른잎 채소를 안 먹을래. 김치 그렇게 먹으려는데 안 먹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이렇게 막 뚱뚱해가지고 벌써 그런 애는 평생 이제 질병에 노출되다가 벌써 그 보는 그 미래가 벌써 뻔히 보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 새끼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벌써 눈에 훤히 보이는데 예? 그냥 고기를 그냥 때려 먹여 고기를 그 맛있다고 먹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할 동영상 이거 기억해서
반드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1, 2, 3. 유튜브에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환경 호르몬의 습격 1, 2, 생명의 선택 1, 2, 3, 육식의 반란. 이 육식의 반란은 반드시 보세요. 육식의 반란.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반드시 시청을 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 육식의 반란 1, 2, 3. 이거 반드시 보셔야 돼. 얼마나 지금 우리가 잘못된 육식 문화에 젖어 있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육식의 반란. 그다음에 옥수수의 습격 1, 2.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돼. 이 미국산 옥수수가 얼마나 해로운가. 옥수수의 습격 1, 2. 이거 보세요. 또 식품 첨가물, 두뇌 음식, 음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목숨 걸고 편식하다. 과자의 공포, 트랜스방의 공포. 껌을 씹는 것은 석유를 씹는 것이에요. 바이러스 전파 공장 돼지. 채소 먹고 치료되다. 이러한 동영상은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참고 서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침묵의 범. 레이첼 카슨이나 정말 아주 올곧은 여성인데 그냥 주변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에 걸려 죽었어요. 이 레이첼 카슨이라는 분이. 침묵의 범을 썼습니다. 이건 필독서 중에 필독서예요. 이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도둑맞은 미래. 이 레이첼 카슨의 제자들이 이제 그 레이첼 카슨 그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받아가지고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에 노출돼가지고 인간의 미래가 없다. 인간의 미래가 이제 도둑맞았다. Stolen Future야. 이 책도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돼. 사람을 미치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보셔야 돼. 캐롤 사이먼 터시라.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음식이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도모하는가 사람 미치게 만드니까. 질병 예찬 베르트 에가르트너 천재는 주방에서 만들어진다. 노후호 목사님이셨는데 이것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먹지 마 똥이야. 차라리 먹을 바에는 굶는 게 나아요. 똥이야. 똥을 먹고 있어 사람들이. 모건 스펄록이라는 사람이셨는데 그 햄버거 같은 거, 피자, 튀긴 거, 뭐 저 감자 튀김, 닭 튀김 이건 똥입니다. 똥. 안 먹는 게 상책이에요. 똥입니다. 똥을 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거예요. 살인 단백질 이야기, 디트맥스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먹으면 이게 1년 안에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20년, 30년 후에 발병을 해요. 오늘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먹은 사람이 20년, 30년 후에 광우병에 걸린다니까. 이 살인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농축돼 있다. 이게 숨어 있다가 젊을 때 20대, 30대 먹었으면요. 나중에 60대, 70대 이제 그것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살인 단백질이 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바른 식생활이 나를 바꾼다. 그다음에 독서 윌리엄 레이머,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키나 유명한 사람이죠. 육식의 종말. 이 육식의 종말 책도 반드시 필독서예요. 우리가 육식만 하지 않으면 지구상의 평화가 찾아오고요. 저 아리노라 사막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멸종했던 동식물들이 다시 다 살아나올 것이다. 육식이 가장 지금 인류의 불행, 인류의 멸망을 재촉하는 거예요. 육식의 종말. 몬산토 반드시 이 책을 보세요. 마리 모니크 로뱅이라는 몬산토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뭐냐면 죽음이야. 죽음. 그래서 이 마리 모니크 로뱅이라는 여자인데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몬산토가 이제 그 GMO 옥수수로 유명하거든요. GMO 옥수수, GMO 콩, GMO 무슨 뭐 저 면실류가 뭐죠? 면실류 만드는 거. 예? 카놀라유. 그런 거 전부 다 이 GMO를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농부들에게 키우게 해요. 인도 농부들이 그 GMO 저 몬산토에서 하는 GMO 그 씨앗을 이런 모카 씨앗
그다음에 옥수수 씨앗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심었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의 선장과는 달리 인도의 농부들이 자살을 하고 막 파산을 하고 암에 걸리고 죽어가는 이런 현장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마니 모니크 로뱅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겁니다. 그게 몬산토예요. 이 몬산토가 얼마나 악독 기업인지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몬산토가 이제 그 종자에다가 전 세계 종자를 다 이렇게 가져다가요. 거기다가 이제 GMO를 만들어요. Genetic Modified Organism이에요. 이 유전자 조작을 하는 콩, 유전자 조작한 옥수수, 유전자 조작한 그런 목화, 씨앗 이런 걸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 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음 해에 농부들이 이제 그걸 사서 써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심으려고 하면은 유전자 조작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유전자 조작한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은요, 어, 열매가 안 맺히게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몬산소에 파는 씨앗만 구입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농사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들이. 아주 악덕 기업 중에 악덕 기업이죠.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현미밥 채식이라 황성수 박사님이 쓴 현미밥 채식도 현미밥이 완전식품이라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현미밥 드셔야 됩니다. 쌀에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쌀 눈 속에 여러분의 몸속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비율대로 농축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의 몸속에 필요한 단백질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들어있어요. 그래서 현미밥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근데 현미밥 드시려면은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한 50번 이상 씹어야 돼. 오래 씹어야 됩니다. 쌀눈을 다 터트려 가지고 삼켜야 위 속에서 소화가 되지. 터트리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면 위 속에 소화가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현미밥 드시려면은 꼭꼭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밥을 천천히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소식할 수 있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그러면 어, 뚱뚱한 사람도요 살이 쭉 빠집니다. 저절로 다이어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양득이 아니라 삼득, 사득이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이빨이 튼튼해지고요. 모든 세포들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근데 이제 현미밥을 드시려면은 좀 오랫동안 물에 담궈 놔야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담궈 놓고 그 다음에 드시려면 꼭꼭 씹어 드시고 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거북할 수 있어요. 이 또 거친 음식이기 때문에 이 소화가 서서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당뇨병에 안 걸립니다. 당뇨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현미밥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가 나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말씀대로 현미밥 먹었더니 속이 그냥 막 아프고 막 그렇게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현미밥을 못 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3분도, 5분도 이런 거 조금 더 부드러운 거 그런 걸 이제 드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위가 건강한 젊은 사람, 위가 건강한 또 분들은요 반드시 현미밥 드셔야 돼요. 꼭꼭 씹어 드시면 현미밥이 진짜 맛있습니다. 또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면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교회에서 무슨 뭐 음식 문제 가지고 뭐 교회는 영적인 문제 다뤄야지 뭐 구약 시대의 그 음식법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폐기됐는데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참 믿음으로 아무거나 먹으면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과연 신약 시대에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음식법이 폐기되었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는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된다는, 건강할 수 있다는 이런 교훈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한번 내놔봐요. 성경이 가르치는 음식물 규정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봤잖아요. 뭐는 먹을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음식물 규정은 그 당시로는 최고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환경이 너무 많이 오염됐고 먹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허락한 것도 지금은 조심해서 드셔야 돼. 철저하게 살펴서 성경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가려 드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도모할 수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음식물 규정을 우리의 몸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것으로 믿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음식을 구별해서 조심스럽게 드시는 것,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11장에서 봤잖아요. 구별해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 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참 가치 있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되겠죠. 억지로 마지막에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앞장서서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 말라기 2장 5절에서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이 레위기를 말하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참 생명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11장의 음식법은 이건 종교 의식법이고 정결법이므로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 이 교회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참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의 이 음식법은 폐기됐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이 칼빈이. 이 칼빈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게. 다른 건 참 칼빈이 다 올바르고 참 훌륭한데 옥의 티가 뭐냐면요. 레위기 11장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지 아니고요. 레위기 11장은 생활법이었습니다. 생활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염려해서 음식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건강하라고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음식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차원에서 주어진 거예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저 얻는 거지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돼. 그 율법 중에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성경 구절 많은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했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버려요. 근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한 심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려고 하신 계시였지 돼지나 개를 잡아먹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개, 돼지 잡아먹으라. 개, 돼지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고 개고기, 돼지고기도 먹어라. 이런 말씀으로 한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당시에 그 베드로를 위시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유대인들을 볼 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을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창조했다는 거 저것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무서운 민족이죠. 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 개되지만도 못한 것들, 지옥의 땔감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그래 베드로가 아니 저는 그 이방인 그 더러운 것들하고 절대로 제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응? 그래서 베드로의 잘못된 그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계시였지 돼지나 개를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예, 다 개고기도 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25절도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거 봐라. 성경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그냥 아무 것이나 다 먹으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구절은 바울이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고 당시 고린도 시장에 음?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양고기가 유통되고 있었고 양고기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양은 그 굽도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양고기는 먹을 수 있는 고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양고기였어요, 양고기. 돼지고기나 개고기가 유통된 게 아니라. 왜 양고기가 유통됐냐면요. 여러분, 고린도에 가보면 거대한 아크로폴리스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높은 언덕에 조성된 도시라 그런 뜻이에요. 아크로폴리스. 이번에 우리 2월 달에 그 고린도 갔다 왔잖아요. 그 갔다 오신 분들 다 아크로폴리스 보셨죠? 네. 굉장히 높은 곳에 그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게 평상시에는 그 종교의 센터예요. 거기에 이제 그 우상단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다 거대한 여신을 만들어 놓고 이제 고린도 청년들이요 심심하면 거기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아프로디테 그 신상에 가면은 신전에 가면 그 공적으로 몸을 파는 창기들, 이걸 공창이라고 합니다. 공창. 그 공창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게 바로 이제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는 제사예요, 제사. 근데 제사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이 바로 양고기입니다. 양고기를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갖다 바치고 그 신전에 있는 여자 공창, 여자 창기와 몸을 섞는 겁니다. 그게 아프로디테에게 드리는 제사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청년들이 심심하면 그 아프로디테 그 신전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양고기 바치고 이제 여자 창개와가 이제 몸을 섞는 이런 짓을 하니까 신전에서 여신들이 양고기가 너무 많아요. 먹다 먹다 아무리 먹어도 양고기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그거 갖다 버리기 아깝잖아요. 시장에 가다가 팔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양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고기는 시장에서 파는 양고기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사상에 비록 바쳐진 고기라 할지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 그건 하나님 먹을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지 돼지고기나 개고기 먹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돼지고기, 개고기 다 파니까 돼지고기, 개고기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시장에는 양고기가 유통되었어요. 디모데전서 또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봐라.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나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식물로 봐야 됩니다. 돼지고기나 개고기 등은 처음부터 식물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개고기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건 음식이 아닙니다. 돼지고기나 개고기, 순대 피를 감삼으로 받아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고기, 예? 뭐 쇠고기, 뭐 이런 거는 감삼으로 받아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식물이라는 말 속에는 돼지고기나 개고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 봐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음식에 왜 무슨 탓이 있느냐 막 그러면서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려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빵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돼지고기나 개고기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갖다 들이대 그냥 아무 뜻도 모르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산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이거 봐라. 예?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자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다 폐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은 다 폐해진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시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버립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차별법 몇 개를 폐지했다는 말이지 율법 전체를 폐지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 이거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옥의 땔감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차별법들이 몇 개 있었어요. 성전 안에 절대로 이방인 못 들어온다. 그리고 이방인과 뭐 말을 섞으면은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이방인 차별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이방인을 차별하는 그런 그 율법 몇 개를 하나님이 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이 둘로 이방인이나 유대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어 놓으셨다는 이런 뜻이지. 예?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이 누구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방과 유대인들이 과거에는 차별법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차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차별법을 다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을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다. 이런 뜻이지 율법 전체, 특별히 음식법 폐지했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요, 절대로 음식을 가려 먹어라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지금 신약 시대 왔다고 폐지시켰다. 이런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음식을 가려 먹으라고 그래요.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성경은 구원만 가르치는 책인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 구원의 심오한 역사를 계시하는 책이라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물론 캐톨릭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뜬구름 잡듯이 영적인 문제, 영 이것만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더 사실은 실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문제가 육체적인 건강 문제 아니에요. 정신적인 건강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뭐 어떤 가르침을 주지 못해요. 교회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그 영적인 문제, 뭐 영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구원 문제 이거를 물론 성경에는 구원 문제도 다루고 있지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100이라고 한다면 전체 진리의 총합을 100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대한 교리는요. 1밖에 안 돼. 1.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총합을 100이라고 한다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진리는 1입니다. 1. 나머지 99는 다른 또 여러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오직 이 구원 문제, 구원 받았냐 못 받았느냐 10원을 못 넘어가요. 맨날 구원 타령이야. 구원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이게 구원파거든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구원파를 2단위로 정죄해 놓고는 정통교회도 가보면 여전히 구원파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인데 그냥 이 구원론, 구원에 관한 그런 그 가르침 여기에만 집착하고 다른 건 전혀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알 바도 없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수많은 지혜와 진리가 거의 충만한 거예요. 성경은 율법, 역사, 예언, 지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윤리, 환경, 위생, 미래, 종말, 심판, 내세, 천국, 지옥 등 모든 삶의 중요한 주제는 총망라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감없이 다 다뤄야 됩니다. 창세기원 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 다 다루면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여전히 구원론 여기에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이 한 문제, 이 구원 교리 가지고 교회가 지금 유지하려고 하니 교회가 건강할 리가 없는 거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삶에 빛을 충만하게 비춰주는 거룩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성경책을 쉽게 말하면 성경책의 기능은 100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그 100이라는 굉장히 능력 있는 책을 딱 한 1만 뽑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만. 그것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엉터리로. 그러니 건강한 교회는 이거는 언감생심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목사들이 전혀 성경 몰라요. 장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은 육신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을 절대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특별히 여러분 가려 먹고 적게 드셔야 돼. 소식해야 돼. 저도 참 소식하려고 합니다만은 항상 이 목사님 오신다 해가지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렇게 채려 놓으니까
제가 원래는 굉장히 적게 먹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세요. 안 먹을 수가 있나 이거. 어? 또 조금 듣게 우리 목사님이 또 차별한다고 그러고 또 무슨 목사님이 맛이 없어서 안 드신가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그러니까 위가요, 막 위대였어요, 위대였어요. 위가 이렇게 그냥 커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소식을 해야 돼요, 소식. 음식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드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자기가 알아서 먹는 거지. 옛날에 우리가 굶을 때는, 못 살 때는 더 드세요. 그 이제 인사치레였지만은 지금은요, 그 인사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뭐, 꼭꼭 씹어 먹으면은 이렇게 오래 씹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서 이렇게 깨작깨작 드시 아니, 복 떨어지게 먹네.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이 못된 것들이 있어요. 여집사, 여권사들이 앉아가지고는 그냥 입을 나불나불 대가지고 소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천천히 먹게 만들 수가 없어요. 복스럽게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아그작 배 터지게 먹어야 우리 집에 복이 온다 뭐 이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제 먹다 죽는 먹사가 돼버렸어요. 먹다 죽는 사람이래 먹사. 목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살면서 소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하고 소식하고 천천히 드셔야 돼요. 목사는 교인들의 건강인데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이 전인 건강을 지도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별해 먹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기독교 나라에 암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음식을 가려 먹는 저 이슬람이라든가 다른 음식을 가려 먹는 뭐 회교도라든가 전부 다 건강합니다. 암이 없어요. 거기는. 우리나라도 여러분 채식할 때는 대장암 없었습니다. 기독교 나라에 암이 많은 이유는 음식을 부정하게 먹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나라가 아니라도 음식을 부정하게 먹는 나라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암을 비롯한 질병이 창궐해요. 알레르기, 아토피성 피부병을 비롯해서 학원 폭력이나 주의력 결핍증 등 질병들이 음식물과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분들이 전부 채식인들입니다. 전부 이 사람들 채식인 사람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채식인 사람.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토마스 에디슨, 마틴 루터 킹, 톨스토이 전부 채식주의자들. 플라톤, 세익스피어, 뭐 아이작 뉴턴, 몽테뉴, 구스타브 밀러, 제미 리프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 채식주의자입니다. 칼 루이스 이 육상 선수인데 100m 육상 이 근육질 이 사람들도 채식만 해도 여러분 넉넉히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성 단백질 훨씬 더 동물성 단백질보다 좋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현미밥 채식하면은 근육질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동물의 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신구약 불변의 규정입니다. 절대 창세기 9장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 그랬죠. 반드시 고기 먹으려면 쇠고기 먹으려면 피를 빼고 먹어라. 근데 신약성에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궁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절대 우리 하나님 피 먹는 거 금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피 먹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피 속에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그런 세균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독소가 거기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먹다가 그 자리에 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정력에 좋다고 막
봄이 되면은 뭐 3, 4, 5 젊은 집사들이 막 개해가지고 저 사슴 농장 가지고 사슴 피 먹고 온다니까. 정력에 좋대요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생명은 피에 있지 않습니까? 피를 좋아하는 사람, 이 흡혈귀지요. 이 귀신이냐 피를 좋아하지. 예?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피를 좋아합니까? 피를 멀리하죠. 그래서 피를 좋아하고 피로 만든 그 음식을 좋아하고 그런 피를 막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성경이 거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돼.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존중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반드시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그래서 피를 빼고 먹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피로 만든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돼. 여러분이 해로우니까요. 드시지 말라고 한 거예요. 피로 만든 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에? 선짓국, 해장국, 뭐 이런 거. 그 속에 짐승의 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먹습니까? 더러운 음식인데. 예? 순대 또, 순대. 아이고, 그런 거 더러운 음식이에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신약 성경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고 다른 건 요구하지 말고 요것만 우리가 요구하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인정해 주자 하면서 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 그다음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죽은 것 멀리하고 피를 멀리해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절대로 동물의 피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고 피로 만든 음식 먹지 말라. 공통적으로 신구약 성경의 불변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생물의 피는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맥도날드 마스코트 이거죠,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제프 줄리아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맥도날드 이제 마스코트 노릇을 했는데 사실은 햄버거가 뭔지도 모르고 맥도날드 마스코트 노릇을 한 거예요. 햄버거가 햄버거 밭에서 생산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들 먹고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나서는 그 죄를 자기가 죄값을 속하겠다.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햄버거 먹고 뭐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는 아, 속지 않은 마음으로 채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멋모르고 등장한 그는 한 해 미국인 50만 명씩 심장병으로 죽게 하는 일을 하고 그럼 맥도날드에서 파는 그 햄버거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장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한 해에 미국 사람들 한 해에 50만 명씩 죽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기여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채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건강에 기초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섬유질, 여러분
그래서 채식하면은 채식에 그 섬유질이 이게 사실 우리 영양소는 없지만 우리 몸속에 장을 건강하게 장에 있는 모든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채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또 지방질, 단백질, 이게 이제 3대 요소죠. 그 다음에 비타민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파이토케미칼, 이게 뭐냐면은 어, 그 과일의 껍질이나 과일의 향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양소예요. 이 파이토케미칼 속에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일을 드시려면 껍질째 드셔야 돼. 껍질째. 껍질을 드셔야 돼, 오히려. 오히려 알맹이는 버리고 드시려면 껍질을 드셔야 됩니다. 이 껍질 속에 이 파이토케미칼이 다 들어있거든. 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이제 이그 식물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막 열매를 맺잖아요. 열매 맺는데 뭐 날파리라든가 뭐 벌들이 와가지고 뭐 이 열매들을 해칠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생화학 물질들을 막 거기서 분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껍질을 이룬 거거든요. 그 껍질 속에 그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식물들이 열매의 껍질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껍질 속에 아주 향이 다 들어있고 우리 몸속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사과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이런 과일을 드실 때 껍질 때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 근데 이제 우리는 잔류 농약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만 이제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먹는데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 잔류 농약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요. 그 저독성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출하하기 전에 농부들이 이제 농약을 이제 안 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잔류 농약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잔류는 걱정되면은 흐르는 물에 이렇게 몇 분 동안 씻거나 아니면 뭐 식초 넣어가지고 씻거나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껍질째 드셔야 돼요. 껍질째. 포도 같은 것도요. 껍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파란 껍질 속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엔자임이라는 것은 소화 효소죠. 이 소에서 이 소화 효소라는 게 이제 그 우리 몸속에서도 만들어지만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자임, 소화 효소도 필요하고 각종 미네랄, 그다음에 수분과 영적인 평안,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맑은 공기가 필요하고 햇빛과 적당한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동. 근데 여성들이 운동을 안 하려고 그래. 예. 제 아내가 운동을 안 해요. 그렇게 운동을 하라고 그래. 나 운동 안 한다니까.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나중에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낮에 열심히 활동하고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운동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은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 균형을 잡아갈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 영적으로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중에서 여러분 이 섬유질 많이 드셔야 되고 파이토케미칼,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지방도 고지방 이런 건 안 됩니다.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로 드시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쉬면서 깊은 잠을 잘 자셔야 돼요. 햇빛과 운동하면서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라든가 탁구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시란 말이죠. 또 맑은 공기. 이 광양이 숲속에서 얼마나 맑은 공기. 광야에 사는 게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평안,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해.
그런 사람은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몬산토, 마리 모니크 로뱅이라는 여자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몬산토, 이 악덕 기업, 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가, 이거를 다 생생하게 살펴본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부제가요,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몬산토라는 회사의 제품이 죽음이야, 죽음. 이 책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질레 레릭 세랄리니 박사가요, 몬산토에서 만들어낸 GMO 옥수수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2년 동안의 독성 연구에서 몬산토의 GMO 옥수수를 먹인 쥐들에게서 간과 신장의 심각한 손상 그리고 유방 종양과 같은 호르몬 교란이 일어났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분이 세랄리니 박사인데, 이분이요, 이 실험실의 쥐에게 GMO 옥수수를 2년 동안 먹였더니 온갖 암덩어리가 여기에 발생했어요. 이 전부. 이 보이십니까? 네? 실험실 쥐 몸속에 각종 종양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암덩어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논문을 발표하자마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게재한 미국의 저널 식품과 화학 독성학은 몬산토 연구원이 이 저널에 이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들어간 후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셀라니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이 셀라니 논문이 뭔가 전제가 잘못됐다. 이거 논문으로서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논문을 철회했어요. 몬산토에서 압력을 가한 거죠. 이분이 양심적인 학자입니다. 이 몬산토에서 그럼 자기들이 이제 직접 실험을 했어요. 몬산토 옥수수, GM 옥수수 가지고 실험했는데 6개월 동안만 시험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만 시험을 했더니 실험실의 쥐에 어떠한 종양이 생기지 않았다. 이거를 발표해가지고 미국 FDA에서 이건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FDA의 그 검증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안전한 식품이다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심쩍어 가지고 이 세랄니 박사가 6개월이 아니라 2년 동안 좀 길게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동안에는요 어떠한 종양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서부터 갑자기 온갖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몬산토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국 FDA도요, 믿을 만한 기관이 아닙니다. 전부 다 거대 기업들에게 다 이게 이제 뇌물 받아먹고 후원 받아먹고 다 짝짝꿍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이 양심적인 학자를 그냥 매도시키고 막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목숨을 걸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에다가 발표를 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쥐에 온갖 종양, 암덩어리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걸 사람이 오랫동안 장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절대로 GMO 농산물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금 유럽에서는요, GMO 농산물이 들어간 그런 식품에는 여기는 GMO가 몇 프로 들어있습니다라고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건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GMO 표시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는데 결국은 못하고 말았어요. 빌공짜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계속해서 재벌에서 이제 압력을 가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이거 하면은 이제 식품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서민들이 이제 뭐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대통령 각하 인기 떨어집니다. 이렇게 뭐 압력을 하고 또 회유한 거죠. 정치권에서는 표 떨어진다면 뭐 제일 벌벌 떨잖아요.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조심해서 드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옥수수입니다. 팝콘뿐 아니라 모든 것이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설탕 전부 다 결국은 옥수수예요, 옥수수. 옥수수 소에다가 옥수수 지금 먹이잖아요. 쇠고기도 사실 옥수수로 만든 거예요. 양식 연어도 결국 사료가 GM 옥수수거든요. 우유, 분유, 아이스크림 등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든 아, 물건에 옥수수가 주성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 속에 머리카락 속에 미국 GMO 옥수수 성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GMO 옥수수 공화국. 이거는 옥수수 미국인은 호모콘투스 즉 옥수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이런 책에 나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은 절대 옥수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밀을 먹는 엘리트층 사람들하고 옥수수 먹는 하층민들이 살아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층민, 미국 서민들 보세요. 산맥이 걸어가는 처럼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엉덩이가요, 막 실룩실룩 해가지고 산이 하나가 걸어 다닌다니까. 비대해져 가지고요. 이게 전부 다 미국산 GMO 옥수수로 만든 이런 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이게 미국 서민들의 실상입니다. 슈퍼마켓 대형마트에서 파는 모든 것들은 옥수수 제품들입니다. 미국인들 대부분이 걸어다니는 옥수수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가 우리 조카가요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그 컴퓨터 공학 교수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님하고 저희 매형이 이제 그 아들이 초청해가지고 워싱턴 이제 갔는데 그 자기 부모님 왔다 해가지고 이 조카가 우리 이제 누님하고 매형을 그 이제 음식점으로 초대했는데 어, 쇠고기 대접하겠다고요. 어, 유대인들만 출입하는 거기 간 거예요. 유대인들. 거기는 그야말로 풀맥에서 키운 쇠고기만 파는 음식점. 근데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3배, 4배가 비싸 버립니다. 그 일반 서민들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 굉장히 값비싼 그 쇠고기를 먹고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미국 부자층들, 부유층들은 상류층들은 다 풀맥을 키운 쇠고기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전부 다 미국산 GM으로 키운 그 쇠고기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살이 이렇게 비둥비둥 쪄가지고 소들도요. 풀을 먹고 사는 소가 있고 옥수수 먹고 사는 소 따로 있습니다. 우유나 유가공 제품도 풀을 먹고 사는 소들의 우유는 엘리트층에게 돌아가고 있고 옥수수를 먹여서 키운 우유 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팔고 있어요.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 이 책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음식 섭취량을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2014년 자료인데요. 쌀 소비량이 65kg입니다. 1년간 국민 1인당. 근데 GMO 콩이 20kg를 먹고 있어요. GMO 옥수수가 25kg입니다. 여러분의 입속으로 1년 동안 지금 GMO 콩과 GMO 옥수수 이 콩은 뭐냐면 이제 뭐죠? 콩으로 만든 음식이 뭐예요? 두부죠. 두부나 뭐 시중에서 파는 모든 두부는 전부 다 미국산 GMO 콩이에요. 100%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서 파는 두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아. 왜냐면 그게 싸니까 전부 그 상인들이요. 그 미국산 그 콩으로 만든 두부를 그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지금 여러분이 입속으로 1년 동안에 미국산 GMO 콩 20kg가 입속으로 들어간다니까. GMO 옥수수는 25kg나 들어갑니다. 이 GMO 옥수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미국산 GMO 옥수수 수입 식용으로 1등이에요. 1등.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산더미처럼 저기 항만 가보면요. GMO 미국산 옥수수가 막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어디에 가서 소비되느냐? 과작 공장으로 가요. 과작 공장. 아니면 이제 사료 공장으로 가고. 사료 공장이나 과작 공장에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삭바삭 맛있게 먹는 모든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 과자들 속에 전부 다 이 미국산 GMO 옥수수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입속으로 지금 1년 동안 25kg가 들어간다니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식탁을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어요. 미국산 GMO 농산물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드셔야 돼요. 이 GMO 옥수수, GMO 농산물을 만드는 이 몬산토가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GMO 작물을 원심 제조로 한 가공식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GMO 옥수수는 뭘 만드느냐? 액상, 과당, 올리고당, 물엿, 과당, 포도당, 고추장, 된장, 과자. 지금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 된장 전부 다 GMO 옥수수를 만들어요. GMO 콩으로. 과자, 빵, 음료, 조미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주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이 GMO 옥수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꾸 밖에 나가서 먹다 보면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지금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제 60대고 70대고 80대면은 그때 건강이 무너지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의료진들에 둘러싸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음식을 가려 드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또 GMO 면화로 만든 거, 면실류, 참치캔. 참치캔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 위에 기름이 들어있지요? 그게 바로 면실류예요.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다 GMO예요. 마가린, 샐러드용 기름. 그 다음에 GMO 콩으로 만든 기름, 간장, 콩, 레시틴, 유화제. 이 유화제 전부 다 저 아이스크림에 들어간다 그랬지, 아이스크림. 그 제가 아이스크림 드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탈지대두, 콩기름, 간장, 고추장, 된장, 각종 가공식품. 지금 시중에 파는 모든 간장, 콩기름, 고추장, 된장. 뭐 콩기름 이게 무섭습니다. 절대 이 콩기름 드시면 안 돼. 지금 미국산 콩이라니까 GMO. 또 미국산 유채럼 카놀라유. 이거 지금 뭐 이제 추석 되면은 그냥 카놀라유 이거 뭐 싸고 뭐 맛있고 뭐 튀김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전부 선물 주고받아요. 절대 이런 거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람은. GMO 표시제와 관련 제도가 있는데 지금 한국과 EU를 비교하면요. 한국은 식용유, 간장 등 모든 식품 간장 이걸 제외시키고 표시를 안 해요. 네, 유럽에서는 모두 표시해야 됩니다. 가공식품도 모두 표시하고 외식산업 메뉴 등에 전부 다 표시하게 돼 있어요. 외식 거기 이제 식당 가면은 이거는 이 콩은 어디 산 콩이고 뭐 쌀은 어디 거고 전부 다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사료도요 전부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들어간 경우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 허용하는 거가 0.9%까지 허용을 해요. 아주 굉장히 엄밀한 거죠. 조금만 들어가도 표시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3%예요. 3%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가공식품 상위 5개 식품 품목에 한정하고 외식산업 표시 외식산업 가서 식당에 가가지고요. 이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표시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뭐 국가에서 단속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식당에서 뭐 쌀, 뭐 김치, 뭐 돼지고기, 뭐 어디 산이라고 또 써놨는데 속임수가 또 많아. 제가 지난번에 그 어디입니까? 구례인가? 거기 뭐 유명한 뭐 우리밀로 만든
무슨 그 칼국수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갔더니요. 그래서 이 밀가루 어디 산입니까? 그랬더니 머뭇머뭇 걸 말을 못해요. 써놓기는 뭐 저 한국산 밀이다, 국산 밀이다 이렇게 써놨기는 했는데 제가 따져 물어보니까 이게 진짜 한국산 국산 밀로 만든 거냐 그랬더니 종업원이 글쎄 뭐 주인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럼 저 주인한테 한번 물어봐라 그랬 뭐전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니까. 여기 광양에도요 지금 우리 그 뭐 빵집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 뭐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유명한 빵집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야 맛있다고 빵 사 먹는다고 해서 알아봤 거기 갔더니 뭐 국산 밀로 만든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국산 밀이 아니에요. 광고는 국산 밀로 만든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국산 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서 잘 드셔야 됩니다. 지금 업체별 최근 3년간 GMO 수입 현황과 표시 실태조사 2003년, 13년 자료인데 지금 미국산 GMO, 콩, 옥수수, 대두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CJ 제일제당입니다. 이 CJ. 이게 아주 악덕 기업이에요. 이게. 전체 제품 530일. 근데 원산지 확인 불가. 홈페이지 게시 하나도 안 해요. 시중 판매 제품 중에서 GMO 피 하나도 안 해요. 전부 다 하나도 안 해요. 대상그룹, 사조그룹, 이 CJ 제일제당 대상 사조그룹, 이 재벌 회사들 아닙니까? 근데 GMO 표시를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봐. 하나도 안 해.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입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토마토가요. GMO 가장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토마토가. 그래서 저도 로컬 푸드 가게 종종 가면은 이상한 토마토가 많이 나와요. 이게 GMO입니다. 그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이 유가공유 이런 거 절대 입에 들어가면 안 돼요. 더러운 음식. 쇠고기 식물이 이대로 좋은가? 오늘날에는 풀을 먹고 살아야 할 소가 사료를 먹고 살잖아요. 사료는 대부분 미국산 GM 옥수수와 다른 동물의 사체에서 나온 부산물로 사료 렌더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가 미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에서만 광우병이 발병이 돼가지고 광우병 수입한다 할 때 그냥 이명박 정부 때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 수입하지. 그럼 이놈이 가가지고 사인해버렸잖아요. 근데 뭐 국민들이 데모하니까 막 흠칫 놀라가지고 미국도요 국민들이 막 저기 하면요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협상해가지고 그럼 24개월령 이상만 수출하겠다. 이게 국민들도 속이는 속임수예요. 24개월령 이상만 그러니까 24 이상이니까 24개월 뭐 예를 들어서 80개월, 100개월도 24개월 이상이 아닙니까? 국민들 생각할 때는 24개월 이상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한 2년 되는 그 송아지 수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음? 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드시려면 차라리 굶으세요. 굶어. 그냥.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호주산은 괜찮은가? 호주에서 먹으면 괜찮아요. 호주에서 먹은 거는. 그런데 호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다가 팔 때에 저 푸른 초장에서 띄워놓는 소를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케이지 철장에 가둬놓고 온갖 GMO 옥수수 먹이는 거예요. 사료 렌더링하고 성장 촉진제 하면서. 왜냐하면은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기 쇠고기 안 속에 그 마블링 된 아주 그냥 고기가 살살 녹는다 막 그러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그는 병든 쇠고기야.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
마블링된 쇠고기를 더 최상품으로 비싼 값을 주고 사서 먹어요. 그게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혈관 속에 차곡차곡 그 기름기가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 뚫어야 돼. 그럼 심장병이 생기는 겁니다. 스텐트 박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주 사람들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마블링된 쇠고기 찾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 먹으면서 이제 그런 쇠고기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야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요. 이게 좀 갑자기 돈이 어떻게 많아져서 그런지 말,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에 해로운 걸 비싼 값을 주고 사 먹는다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호주 사람들은요. 마블링된 쇠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런 병든 속에 갖다 버려야 돼.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로 값비싸게 사서 유통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동물성 지방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마블링의 쇠고기를 최고로 비싼 값에 사서 먹습니다. 육식고장이 유럽에서는 이런 쇠고기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아까 육식의 반란이란 동영상 제가 보라고 그랬죠? 그 동영상 반드시 보세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 제단에 절대로 기름기 먹지 말아라.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이라는 게 이제 지방이죠. 지방 먹지 말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 사는 모든 것,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이 끊어지리라. 그래서 피나 지방 이거요 드시면 안 돼. 특별히 닭고기, 지방 그런 것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산 쇠고기 24개월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속임수라고 그랬죠. 100개월짜리도 24개월령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쇠고기가 이게 24개월짜리인지 100개월짜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100개월짜리면 굉장히 광우병의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미국에서 길러지는 소들을 그 농장에 가보면요. 이거는 미국산 소가 그렇게 착취를 당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소가 자유롭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홍보용이고 진짜 미국 농부들이 소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느냐.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미국산 쇠고기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케이지에 가둬두고 마블링만서 수출하고 있고 한국산 쇠고기는 한국에서만 키워질 뿐이지 미국산 GMO 옥수수와 동물성 사체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여서 생산합니다. 그래서 한국산 쇠고기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온갖 이런 고기를 먹으면 성인병이 난무하고 있고 심장병, 대장암, 고혈압, 당뇨 등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쇠고기 식문화 이대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빨리 이걸 고쳐나가야 돼.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 그런데 뭐 똑같은데 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좀 더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요. 이제 그 동영상을 조금 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 눈으로 봐야 또 더 실감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 좀 더 보고 좀 더 할 말하고 레위기 11장 이 음식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육체가 건강해 정신도 건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 먹지 말아야 되고 부정하다, 이건 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놨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에,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제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식을 가려 드시고 특별히 곡식과일 채소
채식 중심으로 하되 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정 드시고 싶으면요. 삶아서 드셔야 돼요. 수육으로. 어, 그 고기를 구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구워 드시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면 발암 물질이 돼요. 구워 드시는 그 속에 여러분 몸속에 발암 물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은요 금방 암이 생겨버립니다. 절대로 고기는 구워 드시는 게 아니에요. 삶아서 드시는, 수육으로 삶아서 수육으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드시란 말이죠. 정 드시고 싶은 분들은.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하나님 특별히 무분별하게 아무런 음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맛있다고 좋아하는 그 음식을 추정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절대 범하지 않게 하시고, 곡식 과일 채소로 단정하게 정갈하게 먹어서 우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이제 9월이 되겠습니다. 9월째 9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